안녕하십니까. 뉴스 체험의 오근수입니다. 네. 오늘은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임해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공주시의 채널 중에 앞담화라는 채널이 나왔습니다. 이빨이 이렇게 돼 있는 이쪽 맞나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채널이 이제 개설이 돼서 거기에 이제 네 분이 나오시죠. 네 분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를 드시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장시간 촬영을 하시고 그를 편집에 편집을 해서 대략 한 2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업로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쇼츠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일단 조회수가 저보다는 많이 나오니까 이제 첫 번째로 부럽고 두 번째는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 또 좀 부럽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채널에 촬영 들어가면 꼭 제 채널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공주시에 뉴스 제목 오근수 TV도 있으니까 거기도 좀 구독하고 거기도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2회 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것 좀 서운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고 이제 당분간은 음, 뉴스 보도를 좀 하면서 약간 이제 빈 부분 좀 채워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앞담화 여러분들 응원하고 저도 좀 응원해 주세요. 네. 자, 공주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안내 드릴 건 공주시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 그리고 LPG 구입비 지원한다. 요 이제 보도가 3월 10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이죠. 3월 10일 날 났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이제 겨울 동절기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까지 예,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가 뭐냐면 연탄 바우처 아니면은 뭐 등유 바우처 뭐 그런 바우처를 쿠폰으로 이제 시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6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 해당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연료를 신청을 하겠죠. 그럼 그 신청 지원금이 나오면 그 금액만큼 에너지로 교환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 기초 생활 수급자분들만 하던 거 이번에는 차상위 계층 분들까지 확대해서 진행을 한다. 금액은 거의 동일합니다. 대략 이제 기존에도 에너지 바우처가 6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추가 지원 해주는 분들도 59만 2천 원이니까요. 8천 원 빠지는 6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기존에 그러니까 이 중복 대상은 아닙니다. 이 기초 생활 수급자 분들은 이미 이제 에너지 바우처를 받아서 쓰셨을 테고 그 에너지 바우처를 쓰신 분들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 바우처 를 60만 원 받아서 쓰다가 못 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도 이번에 지원을 받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차상위 계층이 이번에 이제 해당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은 꼭 한번 4월 7일까지 본인이 해당될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공주 경제과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한번 시청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차상위 계층이라는 분들이 그 연소득이 해당하시는 분들이 해당하시는 분들이 4인 가구 월소득 256만 원 정도 기준이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니까요. 뭐 요 정도 우리는 4명 가족인데 요 정도 수익이 된다. 월에 그러면은 차상위 계층이니까 꼭 한번 4월 7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차상위 계층까지 신청이 되면 그 4월 7일까지 이제 신청을 받고요. 그 이후에 뭐 지원금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드릴 것 같은데 뭐 그 안에 드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종이 쿠폰으로 드린답니다. 그 종이 쿠폰을 어디서 쓰나요? 하고 아까 주무관님한테 여쭤봤는데 주무관님도 아직은 접수만 받아라
라는 지시가 있었고,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결정이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뭐 안내가 있든지 아니면은 선정 대상자가 되신 분들에게 세부적으로 안내가 있든지 뭐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고요. 어쨌든 요거 금액 받으면 큰 도움이죠. 요새 요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큰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당이 될 것 같다. 조금 아리송하다. 그래도 예, 요런 거 꼭 신청하셔서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그 소식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공주시 이제 10개 읍면 찾아가는 이동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각 읍면동 보건지소입니다. 저 아까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줄 알고 행정복지센터인가요? 그랬더니 각 지역별에 있는 보건지소로 간다고 합니다. 아마 그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면사무소나 예, 그런 데 가시면은 요 한번 여쭤보시면 오는 날짜 제가 지금 불러드리겠지만 예, 그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인면은 24일, 사공면은 27일, 탄천면은 28일, 우성면은 29일, 신풍면은 30일, 그리고 반포면은 31일, 그리고 정안은 4월 3일, 의당이 4월 4일, 계룡면이 4월 5일, 유구가 4월 6일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고요. 이게 암 검진하고 일반 검진하고 이제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일반 검진 같은 경우에는 홀수 연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올해 그 건강검진 의무니까요. 그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건강검진 가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암검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나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여성분들이나 뭐 남성분들도 뭐 어떤 암검진에 대해서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 내 병원 갈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멀어서 이 이동검진 차량에서 나는 검진을 받고 싶다라는 분들은 해당 면의 보건지소에 해당 일자에 가서 즉석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석에서 신청하셔서 버스로 오는 거 알고 계시죠? 즉석에서 신청하셔서 예, 확인 받으시고 해당하는 검진 꼭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식 중에 이제 또 눈에 띄는 소식이 영농철 농업인 농업기계 안전 사용 당부라는 게 이제 보도가 있는데요. 요 이제 농업기계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는 내용인데 각 지자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마다 임대 사업을 합니다. 농기계 이제 임대 사업을 하죠. 농기계를 빌려주는 겁니다. 20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예약을 받는 거죠. 예약을 받아서 해당 기계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반납을 받고 또 수리를 하거나 이제 정비를 해서 또 가지고 있다가 다른 농가에 빌려주고 신청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경운기, 관리기, 분무기, 예초기 등 중소형 농업기계 239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그리고 이제 27일 농업회관에서 농업인과 기농기총인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또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기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농업기계들이 있는데 그 작동법이나 아니면은 뭐 사고 사례 같은 거 해서 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해준다고 하고요. 요 3년에 원래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 사업을 합니다.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계들이나 중소형 기계들을 이제 빌려주고 받고 하는데 그거를 빌려 갈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 당연히 이제 농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농기계 안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 17년부터 지금까지 뭐 6, 7년 정도 계속 그 사업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2017년 정도에는
교육 이수를 안 하신 분들이 와서 이제 임대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빌려줘라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 자리에서 안전교육을 다 하고 빌려드리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이제 빌려드리든지 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게 많이 좀 알려져 있어서 지금은 교육을 다 거의 다 이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3년에 한 번은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일을 이렇게 농업 관련해서 좋은 일, 많은 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 꼭 필요하죠. 그리고 요새는 얼마 전에 농민분들에게도 얘기를 들었는데 농업이 이제 고령화가 돼서 그 고령인들도 많이 하지만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 젊은 분들이 농업 기계를 작동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농업 기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뭐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사고 사례를 몇 번 봤는데 이 안전 불감증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또 아직까지 이제 농업의 문화가 이제 농업 일을 하면서 우리가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음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지만 그 농촌에 있는 농업 기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음주에 대한 그렇게 엄격한 기준이나 뭐 아직까지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음주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농업 기계 이렇게 조작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어쨌든 아무런 사고 없이 올해 농사도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농업 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농기계들 사용하셔서 아무 일 없이 올 한해도 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 뭐 길게 하려고 했는데 요 정도가 다고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할 거니까요. 네, 그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분명히 앞담화 분들은 여기까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앞담화 분들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채널 있다고 한번 얘기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여기까지 봤다면 이거는 이제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선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한 행동은 어, 주변에서 매일 찾아보기 어려운 행동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선한 행동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의도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행동을 보면 그냥 선한 일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박수 한번 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응원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선한 행동을 마치 뭐 꿈인 일인 양, 어떤 일인 양 이렇게 비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선한 행동이나 좋은 행동은 장려를 해야죠. 예. 그런데 자꾸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려 하고 자꾸 그렇다 보면 그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선한 행동을 두 번 다시 해야 될 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선한 행동이 일그러지는 그 환경을 그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선한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결과가 좋은 결과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사회적으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선한 행동을 그렇게 비꼬아서 어떤 장난으로 막기 시작하면
앞으로 선한 행동은 점차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안타까운데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선한 행동이 있고 좋은 행동이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아, 좋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거기까지만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뭐 짧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내일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했고 내일부터 더 가볍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체험의 오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